안녕하세요. 분생관입니다. 경영학 이론으로 초대하기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경영과 프로세스입니다. 목차는 프로세스 개념과 관리, 대기행렬 이론, 서비스의 운영적 사고, 마무리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활동들의 논리적 연결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주요 프로세스를 보면 연구개발, 구매, 생산, 영업, 물류, 고객 서비스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 연결된 고리로 본다면 프로세스 연결이 바로 기업이 되겠죠. 이러한 큰 프로세스 안에 또한 작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 프로세스는 생산 과정을 위해서 조립을 한다라든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든지 그러한 작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체 생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운영 지침은 네 가지로 여기서 제시했는데요. 1번은 시스템적 사고를 가진다. 전체적인 운영 사고를 갖는다는 것이죠. 2번 명확한 목표를 세움. 3번 직원, 협력업체, 고객 등에 대해 운영 규칙을 세우고 준수함. 4번 측정하고 개선함.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관리는 설계, 측정, 개선 이렇게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설계를 보면 서비스의 경우에 구조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은 전달 시스템, 설비 디자인, 입지, 서비스 능력 계획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접점, 품질 문제, 서비스 능력과 수요 관리, 정보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측정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측정 단위, 합격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환자 완치율, 보험 청구 정확성, 식사와 약품의 정시 배달, 청소 및 세탁물 청결 이러한 것들을 변수로 설정을 하고요. 은행, 우체국, 호텔 등도 각자 자신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서 품질 변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고객 불만 VOC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그 처리 과정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노출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기업 내부 안에서 처리되는 과정과 고객이 볼 수 있는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어디서 대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할 때 얼마나 실수할 것인가라는 그런 가능성을 이 명시를 잘 해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행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은 기다림의 문제라는 것을 알면 서비스는 탁월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공급이 넘치는 경우는 유효가 되지만 문제는 수요가 넘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요가 넘치면 부족이 돼서 서비스 부족이 돼가지고 기다림의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약제를 받는다라든지 또는 기다리는 동안에 미리 주문을 받는다라든지 또는 영화관 같은 데서는 조조 할인, 시간대별 요금차 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공사에서는 심지어 초과 예약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도입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다림의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명제는 사람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공백을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길게 느껴진다. 2번 서비스 받는 동안 기다림은 별거 아니다. 그런데 3번부터 보면 불안 조급함 속에서 기다림, 불확실한 기다림,
설명 없는 기다림, 불공정한 기다림, 그 다음에 8번 혼자 기다림, 불편하게 기다리는 환경 등은 그 기다림들이 더 길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에서 보면 가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다. 10번 단골 손님은 더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새로운 손님들은 혹시 길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림의 명제를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다림에서 바로 행렬이 생기는데 이걸 대기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행, 주유소 같은 서비스 시설에 고객이 도착하여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행렬을 말합니다. 이 대기 행렬의 초점은 기다림에 관련된 비용, 혹시 기다리다가 고객이 돌아가는 경우 고객 손실, 더 넓은 대기 공간 확보에 대비해서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비용, 인원이나 시설을 증대하는 경우죠. 이 두 비용 사이에서 최적화 문제를 구하는 것이 대기 행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서비스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비용은 늘지만 대기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비용이 사이에서 총 대기 비용을 최적화시키는 문제가 바로 대기 행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기다림에서 바로 행렬이 생기는데 이걸 대기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행, 주유소 같은 서비스 시설에 고객이 도착하여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행렬을 말합니다. 이 대기 행렬의 초점은 기다림에 관련된 비용, 혹시 기다리다가 고객이 돌아가는 경우 고객 손실, 더 넓은 대기 공간 확보에 대비해서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비용, 인원이나 시설을 증대하는 경우죠. 이 두 비용 사이에서 최적화 문제를 구하는 것이 대기 행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서비스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비용은 늘지만 대기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비용이 사이에서 총 대기 비용을 최적화시키는 문제가 바로 대기 행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대기 행렬 모형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시스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비스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행렬과 서비스 시설 안에 있는 그런 과정,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유소의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단일 경로, 단일 단계.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주유소가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분생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펌프 하나로 영업하고 있다. 기름 넣는 서비스는 1시간에 평균 뮤 12대이다. 그리고 자동차 도착은 1시간에 평균 람다 9대이다. 통계적인 그 분포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서비스 가동률로는 뮤분의 람다 12분의 9는 0.75, 즉 75% 정도가 가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스템 내에서 자동차가 기다리는 대수는 뮤-람다분의 람다 해서 3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대기 행렬 내에서 평균 대기 시간은 15분, 시스템 전체 내에서 평균 대기 시간은 20분이 되겠는데요. 그 20분이라는 것은 15분 기다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기름 넣는 시간 5분을 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경로가 여러 개인 경우, 그러니까 휘발유 펌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경우이면서 한 번에 서비스가 끝나는 다중 경로 단일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 주유소에서 주말에는 고객 수가 증가하여 휘발유 펌프 하나를 더 추가한다. C equals to 기름 넣는 서비스는 한 펌프에서 평균 12대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도착은 주말이기 때문에 20대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시스템 가동률은 람다를 C 뮤로 나누는데 20을 24로 나누면 83%의 가동률을 보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동률은 90%를 넘으면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죠. 10% 여유가 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아까 앞의 경우에는 75%이지만 여기서는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내에 자동차가 하나도 없을 확률은 0.09다. 공식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그 다음에 대기 행렬 내에 평균 자동차 수는 3.75대다. 이렇게 해서 이 대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면적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바로 이렇게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의 운영적 사고를 보면 서비스는 삼각구조가 있습니다. 경영자, 직원, 고객. 아무리 이 서비스를 물건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사람을 일단 만나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자는 직원들한테 효율성을 강조하고 고객들한테는 효과성과 유연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경영자한테 재량권을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통제하기를 원하겠죠. 한편 고객들은 혜택을 직원들한테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경영자한테 고객 만족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유를 하는 경우에 음료수나 또는 뭐 휴지 같은 거 받는 것도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서비스 전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카페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우선은 먼저 고객을 분할해야 합니다. 커피 손님, 노트북 손님, 단체 손님 이렇게 고객을 분할하고요. 그 사람들한테 제공할 유형적 서비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고품질 음료나 일반 음료 또는 식사 대용 음식, 코너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트북 손님한테는 특별한 또 코너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마련되면 운영적 사고, 즉 민첩하고 세밀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빠른 손님 응대, 주문 복창 확인, 상품 설명, 주문의 유연성, 정확한 계산 이러한 것들이 이 운영상에서 고려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위기와 친절을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간대별 음악 또는 다양한 탁자, 의자, 태도 좋은 직원 선발 이렇게 한다면 이 카페는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은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습관 고치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늦게 일어난다 또는 과제를 미룬다 또는 휴대전화를 자주 만진다 혼자 있다 이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그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는 무조건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기의 반대는 일찍 일어나기, 과제 미루기는 즉시 하기, 휴대전화 안 만지기, 혼자 있기는 여럿 있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은 혁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늦게 일어나기를 고치려면은 아무래도 전날 밤에 조금 일찍 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과제 미루기도 말하자면은 즉시 과제가 주어진 즉시 시작을 하면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과제를 계속 진행하는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우리가 만일 생활 프로세스에서 습관을 고치려고 한다면 혁신적으로 고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타협을 짓지 말고 조금 더 과감하게 개선된 그런 그 생활 습관이 있다면 자기 업무나 자기 인생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